안녕하세요. 제과 제빵 자격증의 모든 정보가 있는 베이커리넷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이커스 퍼센트란 질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두 배합표는 어떤 제품의 배합일까요? 왼쪽 배합표는 이스트가 있어 빵 종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배합표는 이스트가 없어 제과 분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재료명에 달걀 흰자, 설탕, 아몬드 분말, 분당, 박력분이 있어 제빵기능사 실기 준비하시는 수험생 중에서도 제과기능사 합격하신 분은 바로 다쿠아주 배합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배합표에 해당하는 세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입니다. 요리법 혹은 레시피는 요리 음식 등을 만드는 방법이나 기술을 뜻합니다. 요리법에 관한 책에는 일반적으로 요리의 이름, 조리시간, 준비재료, 생산단계, 칼로리, 제품 사진 등이 담겨 있습니다. 재료명이 양파, 중, 1개, 대파, 반쪽 등과 같이 표기됩니다. 계량 단위가 티스푼과 같이 계량 스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포뮬러입니다. 포뮬러란 규정, 규칙, 공식 등을 뜻하며 각국에서 무질서하게 열리던 자동차 경주를 1950년 국제자동차연맹에서 표준화된 경주용 자동차 기준을 만들고 통일하면서 등장한 말입니다. 보통 포뮬러를 레시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제과 제빵 배합표는 재료들이 그람으로 통일되어 표기되어 있어 포뮬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베이커스 퍼센트입니다. 베이커스 퍼센트는 밀가루 기준 다른 재료들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값입니다. 밀가루의 양을 100으로 하여 다른 재료인 소금, 설탕, 이스트 등을 비율로 계산합니다. 제빵 시 재료 중 밀가루 비율이 가장 많기에 밀가루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점심 메뉴 1위 김치찌개 레시피입니다. 생강가루, 후춧가루, 약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집에서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김치찌개 맛이 항상 같다고 느끼는 것은 어머니의 오랜 경험에 의한 양파, 중의의 무게를 대충 같은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재료들도 어머니의 경험에 의한 무게를 대충 할 수 있어 전체적인 배합이 맞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오늘 심기가 불편할 경우 소금통을 흔들어서 넣거나 스푼으로 떠넣는 경우 소금의 양이 약간 많아졌다면 김치찌개 맛은 어떨까요? 물론 김치찌개 맛은 평소에 먹던 김치찌개 맛보다 짜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렇듯 레시피의 재료의 무게는 일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필리핀 제과제빵 교재입니다. 레시피가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네요. 확대하여 보겠습니다. 빵류인 디노롤의 재료는 1과 4분의 1컵 빵용 밀가루, 8분의 1 조각 버터, 3테이블 스푼 설탕, 2분의 1 테이블 스푼 이스트, 4분의 1컵 달걀, 8분의 1 티스푼 소금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아래 공정에서는 1. 큰 믹싱볼에 빵용 밀가루와 버터를 섞습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어 레시피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시피에서
8분의 1 조각 버터는 몇 g일까요? 앞에서 레시피와 포뮬러의 설명으로 레시피와 포뮬러의 개념을 이해하였으리라 생각하고 이어서 베이커스 퍼센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베이커스 퍼센트에 사용하는 베이커스란 단어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커는 굽다, 베이커는 빵 기술자, 베이커리는 빵집 또는 제과점, 베이킹은 빵을 만드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 중 베이커, 즉 빵 기술자들이 사용하는 배합표를 빵 기술자들의 배합표라는 의미로 베이커스 퍼센트라 표현합니다. 제빵기능사 실기 비상 식빵 배합표입니다. 이 배합표는 2020년도 제빵 실기 비상 식빵 배합표입니다. 왼쪽에 재료명, 가운데의 비율, 오른쪽에 무게가 표기되어 있으며 이스트는 4%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배합표는 2022년도 제빵실기 비상식빵 배합표입니다. 왼쪽에 비율, 가운데에 재료명, 오른쪽에 무게가 표기되어 있으며 이스트는 5%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왼쪽 2020년도 배합표와 오른쪽 2022년도 배합표에서 다른 점은 비율, 재료명, 무게의 위치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배합표에서는 가운데 비율, 오른쪽에 무게, 그램 숫자가 있어 수험생이 재료 계량할 때 가운데 비율 숫자와 무게 숫자를 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도 배합표에서는 가운데 재료명을 표기하고 양옆에 숫자가 있는 비율, 무게를 표기한 듯 합니다. 또한 2020년도 배합표에서는 이스트가 4%였으나 2022년도 배합표는 이스트를 1% 늘린 5%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간혹 학원을 다니다가 2, 3년 쉬었다가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거나 계속 불합격하여 2022년도 배합표를 구하지 않은 수험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큐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뉴의 고객 지원, 자료실, 공개 문제를 차례로 클릭한 후 검색창에 제과기능사 혹은 제빵기능사를 입력 후 클릭하고 본인이 원하는 2022년도 배합표를 다운받도록 합니다. 식빵 배합표와 버터롤 배합표에서 비율, 즉 베이커스 퍼센트가 기입되지 않은 배합표입니다. 이 배합표는 밀가루 대비 다른 재료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 없습니다. 식빵 배합표와 버터롤 배합표를 트루 퍼센트로 표기한 배합표입니다. 트루 퍼센트에서 합은 무조건 100이어야 합니다. 전체 양 2176g 중에서 강력분의 트루 퍼센트를 구하는 방법은 재료의 양, 즉 강력분 1200g을 전체의 양 2196g으로 나눈 후 곱하기 100g은 54.64g이 됩니다. 식빵 배합표와 버터롤 배합표입니다. 이처럼 제빵 배합표에서는 재료 메뉴에 밀가루를 표기하며 비율을 100으로 적습니다. 여기서 비율의 퍼센트는 베이커 퍼센트를 말합니다. 제과에서는 닭과주처럼 밀가루 양이 적으면 밀가루를 메뉴에 표기하지 않거나 비율을 100으로 하지도 않기도 합니다. 실은 밀가루 중력분이 100%이지만 중력분의 위치가 맨 위가 아닙니다. 이처럼 제과에서는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제빵에서는 통일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과에서 파이 종류처럼 밀가루의 비율이 많은 배합표는 베이커스 퍼센트로 표기하는 것이 편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제과균형장협회에서 1년에 4회 발간하여 무료 배포하는 마스터 베이커 잡지에 있는 제과균형장의 배합표는 어떻게 표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스펀지 제법으로 만드는 블루베리 마롱 배합표입니다.
여러분도 얼른 보기에 스포츠 반죽 배합과 본 반죽 배합이 베이커 퍼센트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 전체 강력분에 대한 나머지 재료 비율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 배합표를 베이커 퍼센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스펀지 반죽 배합의 재료명과 그람을 표기한 후 본 반죽 배합의 재료명과 그람을 표기하였습니다. 앞의 배합표보다 재료당 그람이 눈에 잘 보일 것입니다. 스펀지 강력분 400g, 본 반죽 강력분 500g, 호밀분 100g 합해서 1000g입니다. 1000g은 베이커스 퍼센트에서 100이 돼야 하므로 10으로 나누어 적색으로 표기하였으며 합이 100입니다. 호밀가루, 옥수수가루 같은 가루분도 강력분과 더해 밀가루로 취급합니다. 다음으로 밀가루, 호밀가루 포함 1000g을 100으로 표기하기 위해 10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 재료의 g을 10으로 나누어 표기하면 다음과 같은 베이커 퍼센트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베이커 퍼센트로 작성을 하면 밀가루 대비 다른 재료들의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식빵 배합표와 당과자빵인 버터롤 배합표를 비교하며 식빵류와 당과자빵의 재료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밀가루 강력분은 두 배합 모두 100%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밀가루 비율만으로는 각 배합의 제품이 어떠한 특성을 가진 제품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식빵에서 설탕은 밀가루 대비 5%를 사용하고 버터롤은 10%의 설탕을 사용하여 버터롤이 식빵보다는 단맛을 가진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빵은 소트닝을 4% 사용하여 결이 늘어나는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버터롤은 버터를 15% 사용하여 식빵 결보다는 부드럽고 버터향을 보유한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빵은 물만 사용하였고 버터롤은 물과 달걀을 사용하여 버터롤이 식빵보다 씹는 촉감이 더 부드러운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 재료나 사용량에 따라 제품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배합표가 있습니다. 베이커스 퍼센트를 작성하여 각각 어떠한 성질의 제품 배합표인지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입니다. 빵의 기본 배합을 베이커스 퍼센트로 정리해 두면 각 품목별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다른 레시피를 알게 되었을 때 베이커스 퍼센트의 차이를 확인해 보면 재료의 비율에 따라 식감, 맛, 풍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만의 배합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커스 퍼센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정보 업데이트 시 추가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을 눌러 활성화 시켜주세요.